가장 먼저 니노미야 리에나와 사츠키 에나의 신작입니다. 보시다시피 여자 둘만 나오는 백합 장르이며 여자 둘이서 가는 온천여행 작품은 왠지 신선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츠키 에나야 이쪽으로는 완전히 베테랑이고 니노미야 리에나는 처음 보는 배우였는데 이번이 해금 작품인데 나쁘지 않고 사츠키 에나의 리드에 잘 따라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합 장르에서 백합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를 소프트하게 잘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토조 나치의 신작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옷이 불편하다며 옷을 벗고 스타킹 차림으로 지내는 누나와의 드라마 작품입니다. 설명만 봐도 딱 스타킹을 위한 스타킹에 의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색 스타킹으로 모든 걸 채웠습니다. 심지어는 욕실씬에서 씻을 때도 스타킹을 입고 씻습니다. 스타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며 스타킹을 제외하고도 평타 이상은 해줬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히메사키 하나의 신작입니다. 다미는 제자인 히메사키를 묶는 망상을 매일 하는데 드디어 그 꿈을 실현시킨다는 작품입니다.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귀감 묶기에 대한 작품이며 이 귀감 묶기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과하지 않게 여고생이라는 설정이 무리 같지만 여고생이라는 설정도 추가해서 귀감 묶기에 대해서 과하지 않고 소프트하게 잘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이 리마의 신작입니다. 전 아이돌 출신 아라이 리마가 특수 사기범으로 이송 중에서 도망을 쳐서 여러 남자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한다는 특이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특이한 스토리라 뭔가 신선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아마추어 방문 시리즈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말에서 조금 더 스토리적으로 살렸으면 더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스토리와 아라이 리마 덕에 충분히 가볍게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라모토 스미레의 신작입니다. 작품 설명을 보고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삼성페이가 아닌 정자페이로 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선한 소재라니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존의 편의점 시리즈와 별로 다르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이상한 걸 정말 이상하게 찍는 로켓에서 이 설정을 가지고 찍었다면 오히려 더 병맛 같고 재밌었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냥 데이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남자 배우를 하필 저 배우로 했을까요? 데이트물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다마치를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다가 데이트 장면도 무려 50분이나 나오며 1시간이 다 지나서야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미타니 아카리이기에 봤지만 미타니 아카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별로였을 정말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노 스즈메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 작품이며 1인칭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노 스즈메의 간호사라면 이건 또 참을 수가 없죠. 어리고 젊은 여배우들의 간호사 시리즈보다 오히려 미노 스즈메처럼 농익은 매력이 있는 여배우들의 간호사 작품들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별 특이한 건 없지만 역시 미노 스즈메의 매력을 잘 보여준 신작이었고 오랜만에 간호사 시리즈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신작입니다. 다음은 미하루 논의 신작입니다. 이번이 7번째 작품이자 첫 드라마 작품입니다. 첫 드라마답게 싫어하는 상사와의 출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싫어하는 상사라 남자 배우로는 타부치가 나오는데 이점은 제쳐두고 일단 근본의 출장 시리즈답게 역시나 기존 작품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스타킹은 둘째치고 욕실씬이 특히 좋았고 후반부의 어두운 조명에서의 전투씬이 생각보다 인상 깊게 감상했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외로 평타 이상을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마테 리아의 신작입니다. 현역 그라비아 아이돌 야마테 리아가 여러가지 비키니를 보여준다는 작품입니다. 피지컬 최강자답게 비키니라는 설정을 잘 활용했는데 눈을 갑자기 쌍꺼풀을 했는지 뭔가 부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외모에서 주는 어색함이 너무나 컸던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라카미 유카의 신작입니다. 데뷔 2번째 작품이며 확실히 데뷔작보다 훨씬 발전했고 현장에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듯 하면서도 뭔가 노잼이다라는 느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엄청난 포텐이 보이면서도 워낙 기대가 커서 그런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번째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충분히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드 오른쪽 왼쪽에 륜이 짝짝이인 게 너무 눈에 띄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다음은 오쿠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남편과 관계가 나빠지자 역 앞의 이자카야에서 알바를 하면서 젊은 남자 직원과의 일을 그린 드라마 작품입니다. 기존의 편의점 시리즈를 살짝 이자카야로 바꿨을 뿐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쿠다 사키가 역시 짬이 뭔지 제대로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뭔가 신선한 맛도 없고 늘 익숙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설정상 머리에 두건을 쓰는데 두건을 쓰니 진짜 식당이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호시미야 이치카의 신작입니다. 스타킹이 본체라는 호시미야 이치카의 아마추어 집 방문 시리즈 작품입니다. 노잼 시리즈의 호시미야 이치카의 작품이라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스타킹을 활용했다는데 그렇게까지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스타킹도 검은색 스타킹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를 바꿔가면서 활용했지만 반스타킹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킹이란 팬티, 스타킹만 정품으로 취급하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신작입니다. 코지마 미나미의 프라이빗한 모습을 보여주며 몰래카메라 기획으로 모임이나 분장실, 헬스장에서 등 다양한 장소에게 돌격한다는 설정의 작품입니다. 뭐 딱히 그렇게까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걸 다 알지만 너무 티가 나서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코지마 미나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털 팬티를 한 장 더 입고 있어서 올겨울은 정말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루의 신작입니다. 청초하고 순수한 미루와 첫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모든 업소들을 점령했던 전설의 에이스가 빙의가 된다는 고개가 갸우뚱해주는 빙의물입니다. 빙의물이라지만 솔직히 그냥 쓸데없는 설정이고 그냥 미루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미루의 다양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빙의 대상의 업소 에이스이기에 업소물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보면서 느낀 건 역시 괜히 천재라 불렸던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이런 설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미루의 화려한 액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이번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나츠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구속 플레이 작품이며 기존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의 신작이었습니다. 나나츠모리도 매 작품마다 평타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배우인데 이번 신작은 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속 플레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S1의 구속 플레이물은 조금 생각보다 딱히 구속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SOD의 구속 플레이물을 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혼조 스지의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츠바사 마이의 신작입니다. 어릴 적 소꿉친구라는 설정은 있는데 그냥 데이트물입니다. 스튜어디스가 되었다는 설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지만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무난한 데이트물 작품이었습니다. 츠바사 마이는 최근 갑자기 혐한 논란에 휩싸였는데 딱히 크게 신경 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앞에 데이트 장면이 아무리 야외 촬영이라고 해도 갤럭시 S22로 촬영을 했는지 화질이 너무 깨지는 게 몰입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니토리 히나의 신작입니다. 제가 요새 좋아하는 지하철 시리즈 작품입니다. 원래 여고생이라는 설정인데 니토리 하나에게 여고생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대학생이고 미스콘 우승자라는 설정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설정을 했을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몰입도 안 되고 지하철 시리즈에서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점차 자신의 본능을 알아가는 전개도 약했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 중 하나인 화장실 씬도 없었고 뜬금없는 도서관 씬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지하철 시리즈 치고는 너무나 아쉬운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노미야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금욕 시리즈 작품이며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재밌게 본 신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노미야 아리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고 작품을 보고 한 번도 재밌다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이번은 조금 달랐습니다. 금욕 시리즈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금욕 시리즈의 특징은 참다가 폭발하는 연기를 너무나도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하게 금욕을 괴롭히는 부분들도 재미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모치즈키 츠보미의 신작입니다. 데이트물이며 딱히 포인트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모치즈키 츠보미도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 그런지 귀여운 것 같은데 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 취향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신작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열심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빼는 거 없이 정말 혼을 담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봐도 S1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타바 미츠하의 신작입니다. 2달 만에 나오는 신작으로 플레이물입니다. 카메라 마사지를 받았는지 확실히 이뻐진 느낌입니다. 데뷔 당시보다 확실히 플레이적으로 과감해졌고 세 번째 작품이지만 이미 적응을 다 끝마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게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레이물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이번 작품은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제가 이걸로 했으니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데뷔한 니토 사야카의 데뷔작입니다. 신인 정보가 풀리고 조금 의아했던 신인이었습니다. 여긴 마돈나가 아닌데 왜 S1에서 이런 누님 계열을 데뷔시켰는지 솔직히 많이 의아했습니다. 궁금해서 몇 년생인지 알고 싶었지만 아직 나이에 대해서는 정보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돈나 느낌이 나는 누님 계열이지만 확실한 건 피지컬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영상의 후보정이나 데뷔 인터뷰 등이 마돈나 작품의 느낌이 너무 강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데뷔작이었습니다.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의 신작들이었습니다.
나기 히카루의 신작과 키요하라 미유,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은 쓸 수 있는 장면들이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기 히카루의 신작은 업소물로 노잼이었고, 키요하라 미유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은 농밀 시리즈로 특히 쿠로시마 레이의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편하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 시 다양한 혜택과 무료 포인트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 말고 아이디어 포켓과 마돈나의 신작들은 내일 2편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별점은 매우 주관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가 뭐래도 본인의 손이 가는 작품을 찾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